그해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이 그야말로 느닷없이 유신 선포를 하면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 앞에 군대를 보내고 침묵시키고 했습니다. 12월 3일 때의 충격과 비슷한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게 뭐지? 그런데 그 뒤에 7년 동안의 유신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신시대는 1979년 10월 16일 부마 사태가 일어나면서 그리고 그 열흘 뒤에 김재규의 총탄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별세하시면서 끝나는데 저는 또 부마 사태가 났을 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이 7년이 뭐냐 하는 데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72년의 유신은 이게 친위 쿠데타입니다. 12월 3일도 친위 쿠데타입니다. 친위 쿠데타는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실패했죠. 이 세계적으로 아주 드문 일입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윤석열 씨의 바보 같은 행동, 한 번도 실탄을 장전한 총을 들고 적과 마주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국군 통수권이라는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병정놀이 하다가 실패했는데 그게 저절로 실패한 건 아니죠. 한동훈 대표가 그 순간에 저는 역사를 향해서 직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만들고 또 그때 계엄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었는데 한 대표, 그 다음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머뭇하다가 지금 그렇게 됐고 또 한 사람은 왔다 갔다 하다가 막 기소가 되고 또 한 사람은 한 대표와 행동을 같이 하다가 다시 유턴해가지고 지금 윤석열 품 안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근데 이게 제가 오히려 묻고 싶어요. 조금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비상계엄령이 선포됐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는지. 저는 유혈 사태가 나게 되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겪어온 모든 경험과 성취가 엄청난 퇴보를 겪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위치인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가 이 계엄을 여기 계신 분들도 이 계엄 막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연찮게도 여당의 대표라는 지위에 있었고 여기서 제가 단호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면 분명히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옛날 정치 드라마도 좋아하고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오공화국 뭐 이런 것들, MBC 그런 거. 그런 데다가 뭐 영화들도 좋아하고 그 역사를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5.16 당시에 장면 총리가 어떻게 행동했었어야 했는가. 적어도 그 시기에 계엄을 막기 위해서요. 그리고 12.12 당시에 노재현 국방장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평소에는 생각을 많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들을 평소에는 해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시기에 제가 어떻게 보면 역사의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보였습니다. 그럼 가야죠. 저는 솔직히 그때 고민은 없었습니다. 이 역사의 결정적 순간에는 행동할 때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평소 실력대로 하는 것 같아요. 예컨대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이 남침했을 때 그때 주한미군 없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 행동했느냐. 존 무초 미국 대사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몽둥이와 돌멩이를 들고서라도 싸우겠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1대3으로 싸우고 있었어요. 모택동, 스탈린, 그리고 김일성. 여기에 화답하듯이 트루만 대통령이 그 다음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치슨 국무장관한테 Dean, we have got to stop the son of bitch no matter what.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저 개자식들을 막겠습니다 했어요. son of bitch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나오는 게 가장 정확한 판단인데 저는 12월 3일 한동훈 대표의 마음속에 무슨 분노 같은 게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저는 그때 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확고하게 선제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계엄에 대한 찬반 여부가 주제가 되면 안 되고 이 계엄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주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우리 여당 내에서 계엄을 찬성하냐 반대하냐의 문제가 나오면 안 되고 이 계엄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입장은 대단히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70년대생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발전하면서 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세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저는 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제 위치에서 저하고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유신으로 돌리면은 저도 느닷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79년 그분이 돌아가실 때 7년이란 세월 동안 그 백지에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돌아가셨느냐 박정희 대통령이 하면은 중화공업을 건설했죠. 그 다음에 의료보험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동으로 진출을 해가지고 오일마니가 몰리는 중동에서 벌어들인 달러로 중동에서 석유를 수입하고도 남았어요. 새마을운동을 했어요. 그 다음 많은 분들이 잘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4대강 유역 사업을 하면서 댐을 1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댐을 1개도 못 만듭니다. 그 댐 10개가 없으면 수도권에서 2,500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기간에 박정희 대통령은 친위 쿠데타로 장악한 권력을 조직해가지고 능률을 극대화해가지고 위대한 문명 건설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쿠데타는 현행법으로는 분명히 불법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덮을 정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저는 덮고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 장면 11.6 공정동 마지막 장면이 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김재규로부터 가슴에 총탄을 맞았어요. 등 뒤에서 피가 콸콸 솟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있던 두 여인 신재순, 심수봉 두 사람이 수건 찾을 겨를도 없으니까 손으로 등을 막았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샘솟듯이 피가 흘러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각하 괜찮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난 괜찮아 했습니다. 가슴에 총을 맞고 난 괜찮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취재를 시작했고 그게 박정희 정기로 이어지고 이렇게 됐는데 난 괜찮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생존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딱 일치했습니다. 난 괜찮으니까 자네들은 피하게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난 괜찮으니까 자네들은 피하게. 그래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 세대는 저희 아버지 세대, 삼촌 세대입니다. 이분들로부터 워낙 많이 들어본 이야기가 난 괜찮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난 괜찮으니까 자네들은 밥 많이 먹고 건강해가지고 좋은 학교 다녀라. 이게 난 괜찮아 세대인데 저는 무슨 세대냐 하면은 배고픔을 아는 마지막 세대고 풍요를 즐기기 시작한 첫 세대인데 하면 된다는 세대예요. 저분들이 놓은 다리를 건너서 험한 세상을 넘어서
새로운 무대로 나가서 세계를 향해서 빨리 뛰고 높게 뛰고 그리고 뭐 쓰러지기도 했지만은 하면 된다는 세대. 저는 한동훈 대표와는 한 세대의 차이인데 한동훈 대표 세대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꼭 너무 인생 전체를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은 공이고 과는 과죠. 그런데 과는 과대로 비판하되 또 공은 공대로 기려야 하는 것인데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시대를 제 스스로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분명히 독재자였습니다. 쿠데타로 집권했죠. 그런데 그 시기에 많은 빈국들이 개도국들은 거의 독재를 했죠. 민주주의를 한 나라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운이 좋은 것은 정말 애국심이 있는 독재자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독재를 했던 많은 독재자들 중에서 실제로 자기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한 독재자가 박정희 대통령 말고 있었는지 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역사를 볼 때 사람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그때그때 바뀌잖아요. 그래서 장면으로 평가하는데 그렇게 쿠데타로 잡은 정권으로 뭘 했냐면 중화공업 육성에 국력을 기울였거든요. 아니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독재자가 중화공업을 한다? 그냥 축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그런 애국적 판단력을 대단히 존경하고 그것이 대한민국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포항에서 석유가 나왔다고 해서 발표를 했는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 석유는 경제성이 없다는 글을 썼다가 해직이 됐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이런 분이었어요. 18년 동안 집권하면서 단 한 사람도 정치적 암살을 하지 않았고 발포 명령 단 한 사람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수한 폭력 시위에 직면해가지고 발포 명령하지 않았어요. 세계에서 아마 유일할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단기간에 최대의 업적을 남겼는데 그때의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즉 최악의 조건에서 최단기간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업적을 남긴 박정희 대통령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인류 국가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